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안녕하세요. 염승환 시사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23일 함께 배우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2024년 8월 24일 날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날짜도 적는 게 낫겠죠? 8월 20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날짜 24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원전 파트 2고요. 이제 원전은 사실 오늘 하면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못했던 기업들 몇 개만, 오늘 이제 BHI 요거 하나만 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나머지 기업들 좀 하고 마무리하면 이제 원전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파트 2로 원전 르네상스가 온다.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 알잖아요. 예, 유럽에서 이제 다시 뭐 그때 당시 과학기술이나 문화, 부흥이 일어났던,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원전도 죽어 있다가 다시 지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AI랑 맞물려 있고, 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저도 이제 이거를 그래서 뭐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자료는 조사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요 두 가지, 여기까지 배우면 뭐 사실 원전은 뭐 다 배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미국의 이제 원전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이제 2024년 5월 29일 날 백악관이 미국 원전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트럼프도 원전에 적극적이지만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도 굉장히 원전에 좀 이제 적극적이죠. 그래서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을 하고 대형 원전 신규 건설하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 폐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원전을 유치하는데도 이제 지역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시간주에 팰리세이즈 원전이 있는데, 미국 에너지부가 이제 15억 달러 조건부 대출 약속에 힘입어서 미국, 원래 이게 가동됐어요, 가동이. 근데 가동을 중단했다가 이제 대출 받고 재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도 탈원전도 일부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지금 친원전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디아블로 캐논, 여기 이제 그 DOE, 여기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 크레딧 프로그램 활용해서 발전소 이제 더 운영하겠다는 거죠. 원전을 그 수명 연장을 위한 자금을 이제 조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하면은 원전 세액 공제가 이제 신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가동하면 이제 돈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더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현재 54개 이제 상업용 원전이 운영 중에 있고, 미국 내 상업용 원자력 평균 수명은 42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보통 30년, 40년 막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근데 뭐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미국은 이제 원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비중이 한 19% 정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원전 르네상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자료예요. 자료에도 이제 그렇게 제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다시 부흥한다. 그래서 2050년에 이게 2,000조 원 시장이 되고, 글로벌 전체 전력의 17%를 원전이 담당할 것 같고, 미국은 앞으로 200기 정도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기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2050년까지 2천조 원의 가치, 2천조면 거의 우리나라 GDP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1년.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고 이 새로운 용량을 유지하려면 연간 170조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 될진 모르겠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래서 현재 원전이 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전력 생산에. 근데 이걸 17%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용량은 383.5기가와트 정도. 현재 전 세계 원전 용량이 390기가와트인데 여기에 앞으로 그만큼을 더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다. 네, 미국은 이제 발전 용량 3배로 늘리겠다는 다국적 선언에 동참을 했고, 조지아주에 이제 이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거의 8년 정도 연기된 후에 이제 완공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현재 이제 100기가와트 원전 용량 3배 늘리려면 200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1기당 보통 1기가와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200기가 정도가 건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주요 시장은 중국이고, 중국이 제일 큽니다. 전체 50%예요. 근데 뭐 중국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이제 우리랑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원전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 외에 미국, 일본이 이제 앞으로 3배 정도 증가시킬 것 같고, 유럽도 지금 원전 천연가스를 텍소노미라고, 이제 텍소노미를 해서 하면 이제 친환경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저 텍소노미에 들어가면 세제 혜택 같은 걸 받는 거죠. 아, 원전은 친환경이다. LNG는 친환경이다. 그러면 세제 혜택이나 뭐 녹색 펀드라든가 그런 뭐 자금 조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전 운영수는 이제 현재까지 이제 운영하는 개수는 미국이 여기는 뭐 94기로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은 26기 이렇게 돼 있고, 원전 투자는 이제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투자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조가 넘는 거죠. 여기는 한 3천조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낙관적인 거고요. 예. 미국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제 유엔 기후협약 그 체계에서 목표 삼았던 걸 모두 다 달성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너무나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죠. 여기죠, 여기 요 파란색. 예.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고, 요게 이제 이 발표한 걸 추정했을 때 예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나리오로는 6천억 달러. 6천억 달러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정도 되겠죠. 예. 정상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800조 정도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증설 계획이고요. 뭐 중국이 압도적이죠. 보시면 현재 건설 중인 게 녹색이고요. 그다음 계획된 게 이제 요게 약간의 베이지색, 그다음에 프로포즈드, 여기 이제 제한된, 그게 이제 그 파란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러시아, 인도, 유럽 이런 국가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머지 국가들도 지금 원전을 많이 짓고 있고요. 계획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장률이 457, 인도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유럽 43, 미국이 11%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게 아마 나머지일 거예요. 전 세계 나머지. 이거 제가 이게 나머지는 못 찾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나머지로 그냥 보시면 돼요. 나머지, 전 세계 나머지가 이제 저렇게 성장률이 한 132%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아마 이거는 안 했던 게, 아마 제가 이거 새벽에 만들어가지고 저 며칠 전에 이제 새벽에 거의 저녁 새벽에 아마 졸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빠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이제 우리가 AI 하면 뭐 반도체기만 하지만, 사실 AI가 반도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LNG도 있고요. 원전과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구글 검색 1위 하는데 0.3와트 필요한 거 아시죠? 챗 GPT는 2.9, 10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계속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일반 검색보다.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
전력 소비가 늘 수밖에 없죠. 근데 원전은 데이터 센터를 현장에 배치하고 외부 연결 없이도 그냥 중단 없이 전력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송배전 비용도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을 감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젠 AI 일반 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224 이제 테라와트. 이게 스페인 연간 전력 소비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에 들어가는 게 그 전력이 한 뭐 유럽의 아주 강대국 중에 하나의 전력 소비랑 1년치랑 똑같다는 얘기죠. 빅테크들은 이제 목표가 이게 탄소 배출하죠. 제로로 갑니다. 모든 데이터 세트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선 LNG도 필요하고요. 태양광도 필요하고 풍력, 수소 다 필요해요. 그리고 원전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구글, 메타 이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 제로로 가니까 빅테크가 주도하는 거죠. AI.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2024년 3월에 그 아마존 이제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죠. 탈렌 에너지로부터 요 원전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인수를 했대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6억 5천만 달러면은 한 뭐 8천억 되겠죠?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8천억, 9천억 정도 되는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고요. 아마존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펜스 라인 뒤에, 그러니까 원전이 여기 있잖아요. 요 뒤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로 공급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하나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울타리 뒤에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생소하죠. 원전 그리고 사실 여기다 바로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한 곳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가 이제 사고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예전에. 근데 이제 어쨌든 아마존은 이런 굉장히 어쨌든 안전 관리 잘 하겠지만 요 이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되게 좋은 점이 전력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 원전 배웠지만 핵 분야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친환경적인 원전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많은 단계도 필요가 없고. 그 원전 부지는 또 넓어요. 되게 넓죠. 그리고 주변에 없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짓기 좋은 게 왜냐하면 바다 옆에 보통 지어요. 왜냐하면 원전은 물로 냉각하는 거 아시죠?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다 쪽에 많이 짓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액침 냉각 같은 냉각하기가 되게 좋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열도 낮춰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궁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이제 그림인데 데이터 센터가 촉발한 에너지 전력 부족이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꾸준히 요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요게 이제 AI로 인해서 지금 여기거든요. 앞으로 전력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전력 수요예요. 이게 요 파란색은 AI로 늘어나는 부분만 요 표시한 겁니다. 요건 미국, 요 밑에 있는 건 미국만이에요. 미국의 일반적인 이제 전력 수요. 요 파란색은 AI를 포함한 거예요. 밑에는 AI 뺀 거.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는 동쪽에 많이 있는데 아무튼 태양광, 풍력, 원자력 다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금 건설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북미 데이터 센터 공급량이 이제 70%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경쟁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당연히 전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들도 많이 간 게 여기 이제 전력망을 깔아줘야 되니까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AI 시대는 아직 안 왔어요. 제대로 오는데 AI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니까 거기에 핵심은 얼마나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메가 트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원전 공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부도 지금 하는 거죠, 사실. 그 머신러닝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메일 요약,
그 다음에 뭐 어떤 메탈 음악을 이제 노래하는 동영상을 구동하는 모든 뭐 AI 모델 이런 것들이 시간당 메가와트 단위로 막대한 그 요금이 부과가 된대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이 머신러닝 하려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뭐죠? 계속 학습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데이터 센터 기존의 일반 데이터 센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AI가 학습을 하고 엔비디아 칩을 막 이용해서 막 학습을 엄청 할 때마다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GPT-3 같은 이제 챗 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하는데 어쨌든 1300 메가와트인데 이게 미국 가정 130곳이 연간 소비하는 이제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많은 전력이 좀 필요하고 넷플릭스 우리 동영상 보는데 1시간 전력 소모가 0.8kW래요. 시간당. 근데 넷플릭스를 그러면 GPT-3 있죠. 그러니까 AI가 학습하는데 그 사용하는 전력은 그럼 도대체 얼마 정도 되냐? 넷플릭스를 162만 5천 시간 시청하면 저 GPT-3 훈련 하는 1시간 훈련하는 아마 그거랑 똑같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T-3 훈련하는 게 우리가 동영상 드라마 162만 5천 시간이면 몇 년이죠? 저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계산을 안 해봐서 24가 하루니까 한번 제가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162만 5천 시간이죠. 이걸 이제 24로 나누면 하루가 되니까 6만 7천 일이네요. 6만 7천 일. 그죠? 1년에 365니까 18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85년이에요. 185년. 연으로는 180, 반올림해서 186년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186년 그냥 우리 인생 한 2번 사는 거죠. 보통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인생 2번 사는 딱 그 시간 정도 소비량과 맞먹는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2027년까지 그 AI 전력 소비량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절반이 될 거다. 이런 또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망마다 다 달라요. 현재 데이터 센터 에너지 용량 뭐 2026년에 스웨덴 독일 에너지 수요와 맞먹는다. 아까는 뭐 스페인 얘기도 나왔고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IEA 국제 에너지 기구는 AI 성장 따라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 같다. 넷제로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 제로로 가려면 앞으로 4조 달러 필요하다. 2030년까지. 4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죠. 그러니까 정말 막대한 돈. 근데 이게 관건은 그거예요. 이 돈 누가 댈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관심사죠. 누가 돈을 댈까?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AI 탈탄소의 세계 원전 발전용의 역대 최고라고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8월 23일인데 영상 찍을 때 아침에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던 뉴스고 니온게이자 신문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원전이 총 6월 기준으로 올해 436기인데 발전 능력이 4억 1,600만 킬로와트. 그래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2018년이 최고였거든요. 이걸 넘었고요. 그리고 신규 원전이 지난 10년간 70기 지어졌고 발전 능력은 6%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2050년까지 앞으로 3배 늘리겠다. 이거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도 나와 있지만 결국 핵심은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니까 그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가동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력 수요에서 2%인데 지금 앞으로 8%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뭐 이 숫자를 뭐 외워라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AI 시대에는 오는데 그걸 뒷받침할 전력 수요가 부족해요. 전력 공급이. 그 전력 공급을 담당할 한 축으로 원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시면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숫자를 보면서 아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팩트를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해외 원전 건설 계획인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이나 보고서나 이런 거 다 한번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폴란드하고 우리가 지금 MOU 체결을 맺었어요. 퐁트누프라고 2단계 원전 프로젝트 한 2개에서 4개 정도 지을 것 같은데 24년도 본계약 뭐 내년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예, 뭐 25년에 할지 24년에 할지 좀 지켜보시고 체코는 우리가 이미 요건 따냈고 테멜린의 2기 더 지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수원 예, 우리나라가 이제 우선 협상권 옵션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체코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덜란드도 보르샬 원전 2기 건설할 계획이고 원전 발전 비중을 앞으로 크게 늘린다고 하면 3%밖에 안 되는데 한국과 반도체 원전 파트너십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맡길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고 사우디는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일단 원전 2기를 예, 건설할 프로젝트를 지금 한다고 했고 이미 결정은 했고요.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에 입찰 참여하라고 이제 요청서는 발송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가 옛날에 그 이명박 이제 그 정부 시절에 바라카 원전 따낸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근데 그 후로 또 5, 6호기 2기를 더 짓는데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우선 협상권은 없어요. 우리한테 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경쟁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줄 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경쟁해야 될 상대는 중국이나 프랑스예요. 예. 중국이나 프랑스. 여기랑 이제 경쟁을 할 것 같고 아마 중국은 또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배제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한국, 중국, 프랑스 이 3파전이 될 것 같고 러시아는 뭐 빼야죠. 러시아는 그 전쟁 때문에 뭐 쉽게 쓰려고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미국은 이런 건설 이런 원전을 지을 능력이 좀 안 돼요. 좀 떨어져요. 약간 비싸요.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싼 국가라 미국에 아마 이걸 맡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중 프랑스의 3파전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원전 비중 확대 정책 이것도 이제 예전에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네, 원전 비중 35%까지 늘리겠다. 대형 세기 여기 이제 SMR 나오죠. 예,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MR이 뭐냐면 작은 원전, 그러니까 스몰 그 모듈라 모듈 형태. 이제 모듈은 뭐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들을 모아놓은 거죠. 우리가 보통 뭐 배터리 모듈이라고 그러죠. 배터리 하나하나 셀을 모아놓은 거, 그건 모듈이죠. 그러니까 모듈화해서 리액터가 이제 반응기잖아요. 예, 원전 주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주 기기를 모아놓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자를 따서 SMR 소형 모듈 원자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이건 큰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원전 발전소 보이시죠? 요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거죠. 요건데 요걸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전. 보통 원전은 대형 원전은 1기가와트가 넘어요. 굉장히 작게.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상상이 안 가시죠? 공장에 조립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시스템 종료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예. 굉장히 안정적이고 초기 자본 비용도 절감되고 독성이 적은 폐기물이 생성돼서 또 기존 원전보다는 좀 환경적으로 더 낫죠. 이거보다 더 작은 게 아주 마이크로 리액터라고 아주 작은 원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안전하다는 게 검증이 되면 수많은 곳에 쓸 수도 있어요. 예. 데이터 센터에 바로 쓸 수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저 원전 요 SMR 요게 크기가 작으니까 예. 이제 분산 전원 목적으로 여기저기 설치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원전 위험한 거 아니야? 무섭지 않나? 예, 혹시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아직 공포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게 SMR이 나왔을 때 그 우려를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을지는 그건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왔어요. 좀 시간이 걸려요. 상용화까지. 근데 한마디로 대형 원전이 요 정도면 스몰 원전, 그러니까 SMR은 150분의 1로 크기를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형 원전이고 예, 이렇게 좀 작게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고 소형 모듈 원자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여기 SMR을 여기다 이제 꽂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예, 여기 냉각수가 있죠. 아마 물에 넣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규 원전 건설 전망인데, 이제 앞으로 대형 원전도 짓는데 이제 SMR이 2030년부터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2050년 가면 반반씩. 그러니까 SMR의 시대 마치 비슷하죠. 그 전고체 배터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전고체 배터리도 언젠간 올 텐데 그런 것처럼 소형 모듈 원자로도 언젠가는 원전 시장이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 네. 다만 아직 시간은 걸리고요. 현재 8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 설계 단계예요. 근데 일부 국가, 러시아, 일본, 중국은 이미 가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개가 잘 안 돼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많은 국가들이 지금 설계 단계에 진입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개발을 이제 추진 중에 있고 SMR 비중은 어쨌든 향후에 50%까지 주 업체는 뉴스케일 파워 여기가 이제 제일 적극적이고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지히타치, 웨스팅하우스, 한국수력원자력 이런 곳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2028년도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8년이나 30년경에 아마 상용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이제 개발 중에 있고 해외, 이게 국내입니다. 국내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정도에 아마 상용화 되지 않겠냐.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잠깐 이거 빼야죠. 주요 수요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고 부품 수출하기도 용이하고 중대 사고 확률도 줄어들고 분산 전원에 적합하고 발전소, 수소 생산할 때 전기 필요하죠. 거기 바로 옆에다 붙여가지고 전기로 수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역 난방, 담수 생산, 핵 추진 로켓, 위성 같은 데 이제 부착해 버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활용이 좀 가능하다. 되게 쓰임새가 많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은 보시면 안정성은 이제 소형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 원전은 우리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죠. 정말 그 무섭잖아요. 후쿠시마도 있었고 사고 한 번 터지면 정말 무섭죠. 예. 근데 여기는 안전장치 가동에 외부 전력이 불필요하다는 피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외부에서 전력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안전장치 가동할 때 전력이 필요한데 그게 끊어져 버리면 사고 나서 위험한 거죠. 그리고 대용량으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분산 전원이나 신재생 에너지 백업 전원으로 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약간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좀 더 요렇게 쓰면 제가 이제 자료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좀 써봤는데 한마디로 이제 확장 가능하고요. 스케일러블은 이제 확장 가능한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하 추정은 전력 수요에 맞게 그 원전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운영 탄력성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제 출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형 원전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고정돼 있어서. 그다음 건설 위험도도 여기는 이제 현장 작업. 그래서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공장에서 작업하면 되거든요. 부품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건설 비용 증가 위험이 낮다. 왜냐면 작기 때문에. 부지 면적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형 원전 대비 단위 출력당 필요 부지가 한 절반밖에 안 된다. 응용 분야는 여긴 발전용인데 주로 그죠. 대형 원전에서 에너지 이제 전력 생산하는 그 발전용이죠, 대부분. 그죠? 예.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정유, 선박 추진, 뭐 수소 생산 이런 거 하는데 분산형으로 다 붙어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에만 들어가고 소형 모듈 원전은 다양하게 마치 그 배터리처럼 여기저기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있으면 당연히 활용도가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표 기업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있고, 이제 미국의 대형 원전의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락 건물까지 모듈에 뭐 일치한다. 그래서 이게 뉴스케일이 하고 있는 요게 아마 SMR 같아요. 이렇게 물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있죠. 그래서 SMR 중 지금 가장 개발 진도가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지분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아마 여기 주 기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나와 있죠. 예. 원자료 모듈 핵심 기자재 요거를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좀 같이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네, 아마 상용화는 2028년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한국형 모델이에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네, 요게 이제 옛날에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어쨌든 이제 28년까지 이제 4개 모듈형으로 SMR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시에도 대피가 필요 없고요. 굉장히 안전하다. 이걸 좀 강점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원자력연구원이죠. 한국 원자력연구원, 네,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팀 코리아들이 이제 참여할 예정이고, 또 여기에 BHI가 핵심 연료 취급, 개통, 경락 건물 압력 및 방사능 저감 개통 덮개, 이 덮개 씌는 거, 예. 용어 좀 어렵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완료해서 여기 ISM 사업에도 참여해서 예. 관련 사업을 이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HI도 이 사업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부품 같은 걸 공급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독일 GNS랑 협력해서 사용 후 그 핵 연료 있죠. 운반이나 건식 저장 용기. 요거 관련된 기술을 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R도 어렵지는 않죠. 근데 문제 속 내용을 보면 뭐 어렵죠. 뭐 모르는 용어도 많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그것까지는 굳이 투자하는데 예,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왜 SMR이 필요한지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마지막 이제 BHI만 분석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전용 기자재 설계 제작, 원전 회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회사는 LNG 발전이 주력이에요. 그래서 발전용 기자재 만드는데 보일러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전, 뭐 포스코, 대형 건설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 기기는 보일러, 화력, 복합 화력, LNG랑 이제 화력을 이제 섞는. 예. 보조기기는 복수기, 열교환기, 탈기기 이런 거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HRSG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일 많고, 보일러, BOP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멕 포스터 휠러사와 이 회사가 이제 4대 원천 기술 갖고 있어요. 글로벌 발전소용 예. 보일러 같은. 예. 그래서 기술 제휴해가지고 이런 이제 보일러나 HRSG 설계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HRSG 요게 제일 비중이 크죠.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그 히트 리커버리 스팀 제너레이터라고 글로벌 1위거든요. 그러니까 LNG 있죠.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LNG를 공급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원전 다 기억나시죠? 원전도 뭐죠? 그 이 전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죠. 예, 물을 증발시켜가지고. 그거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얘는 LNG를 이용해서 물을 이제 증발시켜가지고 그 열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LNG로 전기 만든 다음에 송전을 해요. 뭐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죠. LNG를 이용해서 가스 터빈을 돌려서 전기 생산. 요겁니다. 이게 하나인데, 근데 LNG로 저렇게 가스 터빈 돌리면 폐열이 나와요. 폐가스. 버려야 되는 가스가 있어서 좀 안 좋겠죠. 이제 밖으로 빼내면 환경에도 안 좋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요. HRSG는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돌려줍니다. 이거를 배열회수 보일러라고 해요. 요게 HRSG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폐가스 여기 있죠. 예. 여기 폐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예. 이 폐가스를 뭐라 그러죠? 예. 이 보일러에 넣어가지고 이 보일러에서 다시 열을 또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열을 또 이쪽으로 돌려줘요. 그러면 폐가스를 재활용하니까 한마디로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의 배출가스, 폐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다시 가열해서, 그러니까 물을 가열하면 증발하죠. 이 증발되는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증기를 생산해서 다시 한번 예. 또 전력을 두 개죠.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걸로 스팀 터빈을 가동해서 전기를 또 생산하고 2단계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전력 생산. 발전소 최대 출력을 33%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LNG 발전소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는 거죠. 환경적으로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LNG 발전을 할 때 남는 그러니까 폐가스를 그거를 다시 한번 HRSG 설비로 보내서 걔를 이제 그 증기로 바꿔요. 물을 이제 가열시켜 가지고 증기로 한 번 더 바꾼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가스터빈을 한 번 더 돌리고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남는 거는 이제 여기 요런데 뭐 방류한다, 막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연평균 3.5% 정도 커지고 있고요. 연간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주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이제 2023년 1월에 발표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 다음에 저 LNG 발전 있죠, 아까 저걸로 대체해요. 저걸로 대체하면 매년 1,0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LNG 발전 500메가와트 1기당 500억 원대, 연간 2-3개 정도씩 교체하니까. 그럼 이제 복합 화력 발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저 보일러를 수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과점화돼 있어요. BHI가 요 3대 업체 중에 하나고요. 5년간 아시아에서 발주된 HRSG 물량의 절반을 BHI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선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보조기기 이제 오늘 이제 메인은 사실 우리가 원전 공부하니까, 그래서 보조기기는 원전에 적용되는 기기 SSLW, CLP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이제 뭐 부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있고, 뭐 한수원 같은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과점을 하고 있고요. 원전 이 보조기기는 고마진 사업이고, 그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있죠. 그래서 BHI가 두산 에너빌리티랑 절반씩 가져가면 한 2천억 정도 수주를 할 걸로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체코 원전 수주했죠. 기대가 아니라 수주 완료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물량이 들어갈 것 같고, 정부가 3+1기 아까 SMR도 있다 그랬죠. 대형 3기, SMR 1기.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 추진하니까 이 부분도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요게 SSLW예요. 이 원전 요렇게 무슨 뭐 약간 축구장처럼 생겼죠. 축구장이나 야구장처럼 이렇게. 그래서 원자로 경락 건물이에요. 여기 거기에 적용하는데 스틸 라이너라고 하는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그래서 물이나 화학이나 방사선 물질이 누출 안 되게 이게 방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8기 이상의 이걸 납품했고, 옛날에 2009년도에 바라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할 때도 4개에 다 공급을 했대요. 그런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CLP는 이제 이게 원자력 발전소 건물 내벽에 이제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 내벽에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요거 있죠, 여기 요 안쪽에 아마 설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호판, 방사능이 누출되면 안 되니까 보호판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2개를 한수원에 납품을 했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HI 보면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 좋아지고 있고요. 수주 잔고는 좀 꺾이긴 했지만 7월, 8월 이건 6월까지고 7월하고 8월에 수주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수주 잔고는 1조 원이 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 ROE도 올라가고, 이익률이 그러니까 순이익률이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좀 안 좋았거든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돈도 벌고 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는 별로 별 볼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전 이슈가 끝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좀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H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원전 2번째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전도 뭐 우리가 투자하기는 너무 어려운 산업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복합 기업들이 많아요.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본업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원전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은 이제 기본 내용은 다 공부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기업들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